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준 차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표준 차트에 보게 되면 이제 세로 막대형 차트라는 게 있고요. 가로 막대형 차트가 있는데 얘랑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값 있죠? 그 값들을 이제 세로로 나타낼 거냐 아니면 가로로 나타낼 거냐 그 차이가 우리 세로 막대형 그리고 가로 막대형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이제 항목 간의 그 값을 막대기 길이로 이제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한 그런 차트를 보고 얘기해요. 우리 가로막대형도 똑같죠. 각 항목 간의 값을 이제 막대의 길이로 비교 분석하는데 적합한 그 차트가 우리 가로막대형 차트요. 해서 가로 항목축, 우리 가로 항목축은 이제 수평으로 나타내고요. 우리 가로막대형에서는 가로 항목축을 이제 수직으로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로축, 갑축은 수직으로 이제 나타낸다. 갑축은 우리 수평으로 나타낸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해서 우리 세로막대형 차트는 값을 이제 세로로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가로막대형 차트는 값을 이제 우리 가로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꺾은선형 차트요. 꺾은선형이다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세를 확인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회사에서 매출액하고 순이익, 비용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꺾은선형이요. 그래서 얘는 연속적인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율에 이제 중점을 두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꺾은선형 차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꺾은선형이다, 가로다, 세로다 이런 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차트요. 원형 차트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많이 봤죠. 우리 선거할 때마다 보잖아요. 그죠? 얘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원형 차트라고 하죠. 이 원형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조각들이 나눠져 있죠. 이 조각을 서로 전부 다 분리도 할 수 있고요. 일정 하나의 요 조각을 따로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원형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각을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그때 회전시킬 때는 0도부터 360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항상 몇 개의 데이터요?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이다, 세로축이다 그런 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개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만 표시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산형 차트요. 분산형 차트가 지금처럼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생긴 그런 차트를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두 개의 이제 숫자 그룹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우리 분산형 차트요. 해서 얘는 이제 데이터에 불규칙한 그런 간격이 됐든 아니면 묶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로 이제 과학공학용 데이터 그런 분석에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분산형 차트요. 그래서 이 분산의 차트는 가로축의 그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니거나 아니면 데이터 요소 수가 이제 많을 경우에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우리 분산형 차트요. 얘는 이제 차이점을 이제 파악하기보다는 유사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분산형 차트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영역형 차트요. 얘는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시간이 쭉 작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방문자 수 대비해서 이제 판매 수량이 몇 개인지 그거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런 거 나타낼 때 쓰는 게 우리 영역형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나왔죠.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얘는 전체 영역하고 특정 영역을 서로 비교해서 전체와 이제 부분 간의 관계를 그렇게 나타낼 때 쓰는 게 영역형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넛형 차트요. 얘는 이제 도너츠 모형으로 생겼죠. 얘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비율로 그렇게 나타내서 각 부분을 비교할 때 이제 사용되는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원형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원형이랑 좀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얘는 이제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 딱 한 개의 계열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도넛형은 여러 개의 계열을 가져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원형하고 도넛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원형은 한 개의 계열에 대해서만 표현할 수 있고요. 도넛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처럼 첫 번째 조각을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도넛형은 가운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의 크기도 90%까지 그 사이의 값으로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항목 여러 개의 계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도넛이 여러 개가 이제 겹쳐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도넛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형 차트요. 방사형 차트도 일단 그림 먼저 보자고요. 자, 방사형 차트가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인적성 검사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 가운데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내 능력만큼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방사형이요. 방사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값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고요. 얘는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값축을 가지고 있는 게 방사형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형 차트요. 표면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되는 그런 차트를 보고 표면형 차트라고 하고요. 거표명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거표명 차트는 계열 간의 항목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차트가 우리 거표명 차트요. 얘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분산형 차트 있죠. 분산형 차트 종류예요. 이 거표명 차트는 이제 데이터 계열 값이 3개인 경우에 그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변수값 있죠. Z축에 해당하는 그 세 번째 변수값은 작성하지 않고 거품의 크기로 표시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 차트요. 얘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주식의 거래량과 같은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차트를 보고 주식형 차트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종가에서 그렇게 5개의 계열이 필요합니다. 우리 트리맵 차트라는 거는 계층 간에 우리 상대적인 크기를 이제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트리맵 차트입니다. 얘는 계층 간의 이제 비율을 사각형으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색이랑 이제 근접성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각 계층을 전부 다 이제 분류해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트리맵 차트요. 그 다음에 우리 썬버스트 차트요. 썬버스트 차트라는 거는 계층 간의 이제 관계를 이제 비교할 때 사용하는 그 차트가 썬버스트 차트고요. 얘는 이제 계층 간의 이제 비율을 골이나 이제 원 그런 걸로 이제 표시를 해 줍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원이 계층의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차트요. 얘는 이제 특정 구간에 그룹화된 그 데이터 이제 분포를 이제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 차트가 우리 히스토그램 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 차트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 차트를 이제 추가해서 피벗 차트 보고서라는 걸 이제 작성할 수가 있죠. 근데 피벗 차트 보고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차트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식형이다, 분사형이다, 거품형이다, 트리맵이다, 우리 썬버스트다, 히스토그램이다 이런 차트로는 우리가 피벗 차트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표준 차트의 종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이런 특징들을 써놓고 이 차트가 이제 어떤 차트냐 아니면 이런 특징을 써놓고 이제 이게 어떤 차트에 대한 설명이냐 그걸 이제 써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해서 각각 차트들마다 그 특징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